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참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러한 추운 날씨 탓일까요? 어제 FOMC의 발표로 소폭 회복이 되었던 시장의 모습이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 속에 시장의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려는 상황 속에 이 시장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죠.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이 시장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암호화폐의 빠른 성장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어제 이루어진 FOMC에서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이 암호화폐 시장에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봐보았을 때는 암호화폐 투자의 리스크는 있지만 현재 암호화폐 자체가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주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죠. 과연 영란은행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 부총재 비트코인 가치 없어질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영란은행 부총재 존 컨 리프의 경우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제로 가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나왔죠. 지난 5월 당시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 돈 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발언 이후에 심심하면 한 번씩 유행어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보자면 이와 관련해 암호화 자산의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관련된 리스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또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신뢰와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국 내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및 법 집행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영란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무슨 원수를 지었는지 심심하면 한 번씩 이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란은행의 이야기를 서포트라도 해주듯이 오늘 추가적으로 영국의 광고 감시단체에서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거래소 등 7개의 암호화폐 광고에 대해서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려는 상황 속에 과연 영국이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될까요? 영국의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코멘트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새벽 나온 FOMC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소폭 회복을 하였으나 참 안타깝게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암호화폐 유명 미디어 코인데스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FOMC의 발표에 따른 안도랠리가 벌써 끝이 났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 거래량 감소 안도랠리 끝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매체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를 반납하며 미 연준의 긴축 예상치 부합에 따른 안도랠리는 짧게 끝났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인플레 억제 정책을 내놓자 주요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으며 투자자들이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재포지셔닝하며 빅테크와 암호화폐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1일 차트는 200일 이동평균선인 46,000달러 선을 지지받고 있으며 과매도 시그널에 의해 55,000달러까지 짧게 반등할 수 있다. 1일 RSI는 지난 9월 말 이후 과매도된 상태로 차트의 가격 모멘텀 또한 10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단 이번 주 상승세 둔화로 인해 상승 여력은 55,000에서 6만 달러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참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USDT죠. 이 테더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하였는데 웨일 얼렛에 따르면 익명의 주소에서 글로벌 1위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 거래소로 1.56억 USDT가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이틀 전 FOMC의 발표로 인하여 단기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고래의 이체일까요? 보통 비트코인의 익명의 주소에서 거래소로 이체가 될 경우에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이체는 반대로 매수의 시그널로 분석을 하고 있죠. 과연 이번에 대규모 이체 이후 고래 지갑에 변화가 생기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의 시즌 종료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한 대한민국의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SK증권이죠.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증권사 중에 암호화폐 시장 관련 발언들을 이어나가는 기업인데 이에 오늘은 비트코인이 아닌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수많은 기관들로부터 워낙에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코인인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더리움 점유율 사상 최고치에 달성을 했다. 디파이와 NFT의 성장 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SK증권은 17일 현재 자산시장 내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21.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연초 약 70%에서 40.5%까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분석을 했습니다.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존재감이 커진 이유는 디파이와 NFT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을 하였는데 또한 기술적으로 이더리움 개선 제한 EIP-1559의 도입도 한몫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EIP-1559의 경우는 런던 하드포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런던 하드포크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가파른 성장세와 더욱 많은 관심도가 쏠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NFT의 거래 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만 1847% 증가했고 디파이의 예치금은 1242% 증가하였으며 향후 메타버스와 또 맞물려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갈수록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에 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20%를 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더리움이 결국엔 비트코인을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글로벌 기업들, 투자은행, 보험사 등 유수의 전통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넘어서 실질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에 특히나 금융의 기본인 화폐를 다루는 기업들이죠. 결제 기업들에게서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결제 기업들인 페이팔과 비자, 마스터카드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인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에 오늘은 미국의 시장 분석 업체인 모펫네이던슨에서 이제 이 세 개의 기업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펫네이던스인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생태계 투자 지속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시장 분석업체 모펫네이던슨의 경우는 최근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결제 서비스 대기업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협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걸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비자의 경우는 암호화폐 월렛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1에서 2년간 뚜렷한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마스터카드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등을 통한 국경 간 송금으로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다. 마지막 페이팔 역시 디파이 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 암호화폐 월렛을 통한 암호화폐 전송 기능 추가 등 플랫폼 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실제로 세계의 이제 이 기업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의 이제 먹거리로 암호화폐 시장을 지정하였으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의 CEO의 경우에는 지난 9월 당시 한 팟캐스트에 출연하여서 암호화폐를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현금의 이동 수단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말을 하였죠. 또한 마스터카드의 경우에는 글로벌 최초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하는 벡트와 파트너십을 맺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페이팔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거래의 매매와 보관 및 이제는 전송 기능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결제 기업들에게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금융의 가장 기본 단위인 화폐를 다루는 결제 기업들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도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암호화폐 카드 발급이 가능하죠. 암호화폐 카드의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환전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어쩌면 이미 금융의 미래가 그리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정도인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핀테크의 혁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일본의 리플사라고 불리우는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SBI 홀딩스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리플사가 미 SEC로부터 소송이 걸렸을 때 XRP는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라며 지원 사격까지 한 기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난 9월 당시 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SBI 홀딩스가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할 것을 발표한 것이죠. 이에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펀드가 출시가 된 것 같은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홀딩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출시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형 금융기업 SBI 홀딩스가 비트코인과 XRP 등 7종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펀드를 17일 출시했다고 합니다. 부유 개인 투자자를 핵심 타깃으로 하며 최저 500만 엔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펀드의 운용 기간은 1년이며 최소 100억 엔 이상 자금 운용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판매 수수료는 3.3%, 운용 보수는 연 0.66%라고 하는데요. 또한 해당 펀드는 암호화폐당 최대 할당 비중이 20%이며 시황에 따라 3개월마다 리밸런싱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현재 수많은 대형 투자 은행들에서 실질적인 암호화폐 펀드의 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들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품들의 출시가 얼마나 많은 자금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을 시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시그널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NCUA로 이제 불리우는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협력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NCUA 신용조합과 제3자 디지털 자산 제공 업체 간의 협력을 승인시켰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인 NCUA의 경우는 성명서를 발표 연방보험 신용조합인 FICU와 제3자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협력을 승인한다 전했다고 합니다. 참 이름들이 참 힘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국가신용조합청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연방보험 신용조합 회원이 제3자 제공 업체와 무보험 디지털 자산을 거래 및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와의 회원 관계 촉진도 포함된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경우는 은행들 대부분이 이제 25만 달러까지 예금 보호가 되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은 종이 통장을 거의 안 쓰지만 통장 맨 앞부분에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제공 업체에게 이러한 혜택들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세부적으로 제도권 편승의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내년 이맘쯤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경우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이죠. CBDC에 대한 연구를 개발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중앙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R3 코르다 플랫폼에서 CBDC 시범 운영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보고서를 발표, 지속적인 CBDC 파일럿을 위해 기업형 블록체인 개발 컨소시엄 R3의 코르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경우는 코르다의 익명성, 기밀성, 거래 추적성 및 오픈소스 코드 유지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CBDC의 도입을 위한 중간 평가를 내년 7월에 진행할 예정으로 12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종합해 CBDC의 출시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리플 XRP에 관련하여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왜 XRP 관련 소식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R3의 경우는 과거 R3의 기본 통화를 XRP로 지정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XRP의 사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카자흐스탄의 중앙은행이 XRP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게 되는데요. 이처럼 리플사의 탁월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XRP의 유즈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의 가격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코인인 만큼 이제는 그 피눈물을 닦아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소송도 잘 마무리되어 눌려왔던 호재들이 터져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23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FOMC의 발표 이후에 조금은 시장에 안도감이 들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또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에 투자자들의 안타까움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가 2주째 남지 않은 시점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일까요?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 하락과는 무관하게 암호화폐의 온체인 데이터는 참 건강한 상태이며 글로벌적으로 이 시장을 받아들이려는 일련의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되고 있죠.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이 이 시장을 배척하려는 듯한 모습 또한 나오고는 있지만 배척하려는 국가들보다 받아들이려는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관들에서 암호화폐에 이제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는 은행의 서비스를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체하여 누리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하여 물물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일각에서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서 또 한편에서는 금 2.0인 해지 수단으로서 다양한 사용 사례들이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현재 너무나 초기 시장이며 매도해야 할 이유보다 추가 매수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시장인데요. 지금 당장은 과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적인 고점에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길게도 아닙니다. 2에서 3년 뒤에 지금 이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